여기서 가장 싼 메뉴가 뭐예요? 그날 밤 아기를 아는 여자가 밥 한 끼를 물었습니다. 그건 부탁이었고 사실상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해 뒤 그 여자가 사라졌던 자리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그날의 밥 한 끼가 무엇을 바꿔놓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인생은 트로트입니다. 편안히 시청해 주시고 더 많은 영상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날도 가게는 조용했다. 저녁 장사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김아리는 계산대 옆에 서서 동전을 정리하고 있었다. 교복 위에 앞치마를 걸친 채였다. 아침부터 입고 있던 옷이라 천이 몸에 자연스럽게 붙어 있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몇 명 남아 있었다. 말없이 밥을 먹고 말없이 나갔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가끔 울렸다. 아리는 손님을 오래 붙잡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했다. 천천히 드세요. 그 정도면 충분했다. 주방에서는 아버지가 마무리를 하고 있었다. 불을 끄는 소리, 냄비를 옮기는 소리가 번갈아 들렸다. 그 소리만 들어도 이제 문을 닫을 시간이란 걸 알 수 있었다. 늘 그래왔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가게로 오고 문을 닫을 때까지 일을 돕고 그렇게 하루를 끝냈다. 특별한 일 없는 하루. 그때는 그렇게 느꼈다. 아리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하지만 학교 이야기를 길게 하는 편은 아니었다. 친한 친구가 많지도 그렇다고 문제될 만큼 혼자 지내지도 않았다. 교실 한쪽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꺼내 조용히 먹었다. 누군가 말을 걸면 대답은 했다. 다만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하루는 흘러갔다. 집으로 돌아오면 가게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앞치마를 메고 접시를 닦고 남은 반찬을 정리했다. 아버지는 묻지 않았다. 아린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서로 힘든 걸 알고 있었고 그걸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사이였다. 가게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가게를 접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밥을 먹어야지. 아버지가 가끔 하던 말이었다. 아리는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이유는 잘 몰랐지만 싫지는 않았다. 문을 닫을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 셔터를 내리기 전 아리는 습관처럼 밖을 한번 바라봤다. 아케이드 불빛 아래 사람 하나가 서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다. 아기는 울고 있었다. 힘이 빠진 울음이었지만 쉽게 멈추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때였다. 지나가던 중년 여성 둘이 일부러 들리게 말했다. 또 왔네. 아기 울음소리 좀 봐. 저러고 있으면 장사 안 되지.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기는 계속 울었다. 잠시 후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서 가장 싼 메뉴가 뭐예요? 아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그땐 몰랐다. 이 한마디가 이후에 모든 일을 끌고 가게 될 줄은. 그날 이후로 김아리는 가게 문을 닫기 전 밖을 한 번 더 보게 됐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시선이 그쪽으로 갔다. 어느 날은 아무도 없었고 어느 날은 아케이드 끝에 그 여자가 서 있었다. 항상 같은 코트였다.
앞자락이 다치지 않은 채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아리는 문을 열었다. 크게 열지 않았다. 사람 하나 지나갈 만큼만. 아직 정리 중이에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기는 울고 있었다. 전날보다 조금 더 쉰 소리였다. 아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오늘은 남은 밥이 좀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여자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손님은 이미 다 나간 뒤였다. 아리는 앞치마를 고쳐매고 밥을 퍼담았다. 남은 반찬을 한 접시에 모았다. 아버지는 말없이 주방 안쪽에 있었다. 일부러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아리는 아기를 안았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체온이 낮았다. 죄송해요. 아기가 계속 울어서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괜찮아요. 아리는 그렇게 말하며 아기를 천천히 흔들었다. 그 여자는 밥을 먹기 시작했다. 처음엔 숟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몇 번이나 멈췄다. 그러다 한 숟갈을 넘기고 나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이렇게 따뜻한 밥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말 뒤에 참고 있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기를 안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잠시 후 여자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이 아이를 갖고 나서 사라졌다는 말, 연락도 생활비도 끊겼다는 말, 자기 몫에 밥을 추려 아이 분유를 먼저 챙겨왔다는 말. 그러다 보니 제가 밥을 안 먹으면 모유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가끔은 이대로 둘이 사라지면 편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린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기는 그 순간 울음을 그쳤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여자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아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내일도 와도 괜찮아요. 여자가 놀란 얼굴로 올려다봤다. 저 민폐 아닌가요? 아리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혼자 먹는 건 좀 그래서요. 그 말은 반쯤은 진심이었다. 여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게 물었다. 그럼 내일도 와도 될까요? 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아리는 처음으로 자기 몫의 밥이 줄어든 걸 알았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 여자는 정말로 다시 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늘 비슷한 시간이었다.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아케이드 불빛이 조금 어두워질 때쯤 아리는 말없이 문을 열었고 여자는 조용히 들어왔다. 아기는 그 사이 조금 덜 울었다. 나오는 정식은 늘 같았다. 남은 반찬, 따뜻한 국, 갓 데운 밥.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만 되면 가게 안 공기가 달라졌다. 아리는 느꼈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걸. 문 밖을 스쳐가는 시선, 발걸음이 멈췄다 가는 소리,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 아리는 고개를 숙인 채 그냥 밥을 차렸다. 며칠 지나지 않아 말이 들리기 시작했다. 또 왔더라. 그 집 말이야. 밤마다 애 울음소리 난다던데. 낮 손님들 사이에서 아주 가볍게 오갔다. 농담처럼 아무 일 아니라는 듯. 하지만 손님 수는 줄었다. 늘 오던 단골 몇 명이 어느 날부터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장부를 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자주 멈췄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말했다. 요즘 밤에 좀 시끄럽다는 말이 있더라. 아리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잠깐이에요. 금방 가요.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가게 불을 끄는 시간이 조금씩 빨라졌다. 아리는 그걸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다. 학교에서도 말이 돌았다. 생각보다 빨랐다. 야, 너네 집 말이야. 밤에 이상한 사람 온다며. 아기 데리고 다니는 여자 있대. 누가 처음 말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느새 모두 알고 있었다. 책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던 날도 있었다. 거지 도와주다 같이 망한다. 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쪽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방과 후 아리는 평소처럼 가게로 갔다. 그 여자는 이미 와 있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다. 아리는 앞치마를 매며 잠깐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오늘은 조금 늦게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다. 아리는 그 표정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선택이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만둘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날은 가게 안이 유난히 조용했다. 낮 장사부터 손님이 뜸했다. 아리는 테이블을 닦으며 몇 번이나 시계를 봤다. 시간이 잘 가지 않았다. 아버지는 주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냄비 소리도 불소리도 적었다. 괜히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해가 기울 무렵 가게 문이 열렸다. 동네에서 자주 보던 사람들이었다. 상가 쪽에서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아리는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도 그제야 주방에서 나왔다. 잠깐 이야기 좀 하지요. 말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웃음은 없었다. 요즘 밤에 가게가 좀 시끄럽다더군요. 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다. 잠깐입니다. 곧 정리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아린 쪽을 봤다.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아이 울음소리 말입니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린은 입술을 깨물었다.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상가 이미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들 장사하는 입장이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는 허락에 가까웠다. 오늘부터는 그 사람 들이지 마세요. 그 말이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담담하게 흘러나왔다. 아린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아린은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 늘 그 시간까지 그 여자가 오곤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여자는 오지 않았다. 아기도 보이지 않았다. 아리는 몇 번이나 문 쪽을 봤다. 셔터를 반쯤 올린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여자는 오지 않았다. 아리는 그 여자가 머물던 곳을 찾아갔다. 낡은 집이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옷도 아기 물건도 메모 하나조차 없었다. 며칠 뒤 재개발 공지가 붙었다. 가게도 포함된 구역이었다. 아리는 마지막 날 마카나이 정식을 2그릇 차려놓았다. 하나는 끝내 손대지 않았다. 그날 밤 셔터를 내리며 아리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0해가 흘렀다. 김아리는 여전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다만 더 이상 가게 셔터를 올리지는 않았다. 대신 낡은 사무실 문을 열었다. 지역 지원 단체 사무실이었다. 책상은 오래됐고 의자는 삐걱거렸다. 그래도 익숙한 공간이었다. 아리는 묵묵히 일을 했다. 서류를 정리하고 현장을 오가고 말없이 사람을 만났다. 그날도 비슷한 하루였다. 새로운 상사는 숫자 이야기를 했다. 성과, 학력, 효율 같은 말들. 아린 씨 경력은 알겠는데요. 요즘 기준엔 좀 애매하네요.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굳이 변명하지 않았다. 이번 계약은 여기까지로 합시다. 그 말이 끝이었다. 아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그날 밤이었다. 집 앞 골목에 낯선 차가 서 있었다. 검은색이었다. 불빛이 거의 없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김아린 씨 맞으시죠? 그 뒤로 여자가 한 사람 더 내렸다. 아리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기억 속 눈빛과 닮아 있었다. 저를 기억하시겠어요? 여자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날 저와 아이에게 밥을 내주셨던 분, 그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저는 그때 아기였습니다. 이제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아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보다 먼저 가슴이 꽉 차올랐다.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밥이 없었더라면 저희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은 담담했다. 그래서 더 깊게 남았다. 다음 날 아리는 다시 사무실로 향했다. 회의실 문이 열렸고 낯익은 두 사람이 들어왔다. 이번 신규 프로젝트를 이끌 분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움직였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말했다. 이분이 저희 활동의 시작입니다. 20해 전 한 끼의 밥을 내주신 분입니다. 상사의 얼굴이 굳었다. 말이 끊겼다. 아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회의가 끝난 뒤 여자가 아린에게 말했다. 이제는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린은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었다. 밥부터 챙겨야겠네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리는 문득 그날을 떠올렸다. 아케이드 불빛 아래 아기를 안고 서 있던 여자, 그리고 가장 싼 메뉴를 묻던 목소리. 모든 것이 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날처럼 누군가와 밥을 나누는 일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옛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